화장 들어가야 돼. 화장실. 네, 화장실 갔어요. 급한 용이. 일단 저기 사진 마스크 하시고. 꼭 지켜. 네. 이제 코로나가 제가 보니까 최근 한 6일인가 5일 동안 하루만 590 몇 명이 맨날 6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죠. 가방 무게가. 일단 저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벗을 거니까 꼭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써주시고요. 네. 제가 좀 이렇게 벌리는 이유가 제가 앞으로 많이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이제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면 그 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약간 이제 직업병 같은 게 있어요. 원래 제가 학교에서도 강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업병 같은 게 어느 핸드폰이죠? 물론 이제 다 여기 다 돈을 많이 버시고 돈을 버시러 오셨지만 저는 이렇게 앞에 서 있다 보면 그냥 오늘은 뭐라도 얘기를 해드려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해요. 돈과 무관하게. 이게 나름 스트레스예요. 저는 이렇게 앞에서 있다 보면 뭐 우리 마케팅 하시는 분은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오신 분이 설사 우리 일을 안 하셨더라도 뭔가 기억에는 남아야 되는데 뭐 이런 쓸데없는 직업병을 갖게 됩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시작을 해보죠. 일단 이제 제가 늘 하는 거 제 이름 먼저 알려드리고 저는 쓸데없이 이제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 저희 회사의 프로젝트를 설명해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전에 잠깐만 다른 얘기 해볼게요. 제가 아까 코로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생겨났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박테리아, 네. 바이러스. 이거의 차이를 아세요? 이사장님. 바이러스는 제가 치유가 안 되고 네. 그냥 면역력에 의해서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발생이 되고 영구적으로 몸 안에 있는 거고 박테리아는 치료가 가능하고 차이 아닌가? 다른 분 우리 사장님. 바이러스는 좋지 않고 박테리아는 좋은 거고 이 정도로 생각납니다. 박테리아는 물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 박테리아는 그냥 하나의 세포입니다. 세포. 즉 생명력이 있는 동물인 거죠. 간세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어쨌든 박테리아는 하나의 완성체예요. 바이러스는 그냥 단백질 외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는 반드시 숙주가 필요해. 숙주. 기생하기 위해서. 실제로 바이러스가 좀 더 박멸하기나 소독이 쉬운 이유가 코로나는 뭐예요? 바이러스죠. 그러니까 이게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나와도 얘가 짧은 시간 안에 숙주와 만나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이렇게 소독을 해도 빨리 죽어서 사실은 바이러스가 조금은 더 우리가 이제 해결하기 좀 더 쉬운 거긴 한 물론 이제 감염력이 더 좋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는 이렇게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제가 이 얘기를 그냥 드린 건 아니고요. 원래 이 앞에 있는 사람 다 뭐든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영화 기생충처럼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코인과 토큰의 차이를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코인은 어떻게 보면 그냥 완결된 거야. 완결. 뭐야? 블록체인을 갖고 있으면 코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블록체인을 갖고 있으면 코인인 거죠. 이더리움, 뭐 이오스, 뭐 모네로, 대시 뭐 이런 것처럼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토큰은 뭐예요? 숙주처럼 기생처럼 얘는 블록체인이 없어요. 토큰은 코인의 밑에 일종의 기생이라고 얘기하면 토큰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코인 플랫폼에서 생성된 일종의 이거를 약간 전문적인 용어로 DApp이라고 합니다. DApp이라고. 디센트럴라이즈드 앱이라고 해서 분산 앱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블록체인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정신은 디센트럴라이즈라고 해서 이제 분산이라는 얘기를 하죠.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대학에서 혹은 정부 기관 뭐 이런 데서 블록체인 강의를 하면 제가 강의하는 주제가 이제 블록체인의 정치 경제학이라는 주제인데 그때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 디센트럴라이즈라고 어떤 얘기를 합니다. 분산이라는 뜻이에요. 분산. 어쨌든 토큰은 코인의 밑에 있는 D앱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 코인 플랫폼, 그러니까 블록체인 플랫폼과 연결이 안 되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토큰은 채굴이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많은 사업자들, 그러니까 뭐 유사한 암호화폐 사업자들, 코인 사업자들 그 마케팅 강연을 제가 이제 여러 뭐 이렇게 저도 공부할 겸 가보면 토큰임에도 불구하고 채굴이라고 계속 설명을 해요. 뭐 우리는 포스 기반입니다. 심지어는 뭐 우리는 채굴해서 뭐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사실 그걸 엄밀히 얘기하면 심하게 얘기하면 사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토큰은 채굴되지 않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토큰은 분배한다는 단어가 맞는 거죠. 분배. 이렇게 버블하다 보면 용어 정의에 되게 좀 예민해지는 직업병이 있는데 얘는 채굴이라는 단어보다 분배 혹은 뭐 배분, 배포 이런 표현을 맞을 수 있어도 채굴이라는 표현은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사기에 가까운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인하고 토큰하고는 이제 구별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 중에 코인은 5% 미만이고요. 95% 이상. 좀 더 많이 보면 97, 8%는 다 토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블록체인을 갖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갖고 있는 코인은 몇 개 없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고. 이제 원탑은 브랜드예요. 뭐 여러 가지 회사의 브랜드가 있듯이 원탑은 브랜드니까 뭐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엑셀레이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엑셀레이팅이 뭔지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엑셀레이팅을 설명하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장 후 일단 상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선결 조건입니다. 상장이 안 되면 거래가 안 되면 우리가 뭐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가치를 회복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다 돈 벌려고 하시는 건데 상장이 돼 있으면 우리가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죠. 그래서 상장 후 어떤 이유는 뭔지는 모르지만 가치가 하락한 그렇죠. 가치가 하락하지 않아서 잘 나가는 회사가 우리 같은 엑셀레이팅 일을 할 일은 없죠. 그죠? 가치가 하락한 그런 뭐 암호화폐 뭐 여러분 다 코인이라고 잘 쓰는데 원래 코인이라는 용어는 저희는 안 써요. 전문가들은 코인이라는 용어를 잘 안 좋아하는데 워낙 여러분들이 코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시가지고 제가 코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확한 표현은 암호화폐예요. 사실은 크립토 커런시라는 용어니까 가치가 하락한 암호화폐와 그 회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같이 상승을 시키는 게 엑셀레이팅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기다 뭐 나이가 또 이렇게 지극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97년, 98년에 한국이 IMF라는 이제 전례 없는 경제적 위기를 겪고 제가 딱 그때 대학을 졸업해서 막 사회에 나온 세대입니다. 제가 8과권이니까 제가 96년도부터 사회생활 시작해서 딱 그때 제가 막 사회 진출할 때 작살이 났죠. 저는 근데 사실 그 혜택을 봤어요. 저는 이제 일반적인 대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 선동열 방어울에 가까운 학점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제 특이하게 대우, 삼성 몇 군데 기업에서 운동권 특채를 합니다. 그래서 혜택 받고 대기업에 입사한 운이 좋은 사람이고요. 그로부터 한 21년 정도를 이제 기업에서만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SK 계열사에서 본부장으로 있다는데 회사를 나갔는데 아무튼 IMF 시절에 우리나라에 가장 휘몰아치고 많이 나온 단어가 구조조정이에요. 물론 이건 기업이겠죠. 기업 구조조정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사실은 IMF 때 뭐 진짜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고 많은 분들이 힘들었지만 실제로 돈을 버신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돈 벌 수 있는 경제적 관점이 없었어요. 저는
지나서 보고 우리가 책으로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뭐냐면 이거는 똑같아요. 상장 기업, 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상장 기업 중에 어쨌든 어려워. 그게 뭐 사람의 문제든 기술의 문제든 영업력의 문제든 어떤 대외적인 이유든 내부적 요인이든 어려워. 그 어려운 회사들을 돈도 있고 조직도 있고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갖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들어갑니다. 헐값에. 중요한 건 헐값이죠. 우리가 가게 장사할 때 권리금 싸게 보증금 싸게 인수하는 것처럼 헐값에 들어가서 사서 뭐 리모델링도 하고 리메이킹도 하고 리빌딩도 해서 뭐 이것저것 잘라낼 건 잘라내고 키울 건 키워서 비싼 값에 팝니다. 막 그때 진짜 해외 우리 재밌는 얘기 얼마 전에 영화 뭐죠? 영화 그 뭐지? 그 일종의 이제 외환은행 그 M&A를 빗댄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누구냐 여기 김혜수 나오고 부도 이게 국가 부도. 네, 국가부도의 날 말고 또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뭐 5천억 들여서 은행을 인수했는데 2년 만에 뭐 2조에 팔고 3조에 팔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제 돈을 버는. 그걸 이제 구조조정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그런 암호화폐 회사, 코인회사에 대한 구조조정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장을 해서 근데 어쨌든 비전이 있어 보이는 괜찮은 그런 암호화폐 회사들을 선발해서 우리가 선발하는 건 뭐죠? 헐값에 우리가 어쨌든 좋은 조건에 가져와서 잘 만들어서 가치가 상승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코인을 보지 마시라고 제가 이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선발하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기준이 제일 중요해요. 보통 우리가 기준이라고 얘기할 때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으로 나눕니다. 자, 객관적 기준 1. 상장. 특히나 원화거래소에 있어야 돼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우리 현금으로 우리 통장에 안 꽂히면 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화가 가능한 상장이 가장 첫 번째 조건이고요. 자, 두 번째는 실체와 주체가 명확. 좀 더 객관적으로 따지면 법인, 뭐 등기 임원, 뭐 이런 얘기 제가 드립니다. 하다못해 4대 보험. 이게 뭐냐면 이제 강의를 몇 번 드신 분들 알겠지만 유독 원래 이거는 선별 기준이 될 수도 없어요. 2번은 왜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맨날 말씀드린 뭐 빵집 차리려면 빵집 사업자 있고 뭐 이렇게 카드 결제도 받고 빵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빵집 차리는데 무허가로 허가도 없이 사업자도 없이 빵집 차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너무 당연한 내용이에요. 사업하는데 회사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도 회사가 있는 거고 이 자리에 사업자 등록이 있는 거고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 암호화폐 회사들이 회사가 없습니다. 회사가 없어요. 지금 국내에서 가장 큰 뭐 스테이킹 프로젝트를 하는 회사 그 조직을 찾아가도 회사가 없습니다. 법인이 없어요. 법인이 없으면 뭐 할 건데? 회사는 잠깐요. 코인 회사가 어쨌든 가치가 상승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 주체가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일이 터져도 책임질 주체도 없어요. 회사도 없는 조직에 막 여러분들이 막 1,000억씩 갖다 놓고 있더라고요. 개인으로 따지면 1,000만 원, 뭐 몇백만 원, 뭐 어떤 분은 막 몇억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백서에 많은 사람들이 막 화려하게 있지만 그 백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재단과 일을 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백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조직의 명확한 대표이사나 등기임원이나 어쨌든 임직원임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백서에 나온 사람이. 근데 백서에 나온 사람들이 다 경력은 화려해. 근데 그 재단에서는 아무도 일을 안 해. 그럼 의미 없잖아요. 그죠? 뭐 빌 게이츠가 유명한 뭐합니까? 나랑 일 안 하는데. 그죠?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조직에서 정확하게 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또 하나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지만 어떤 거하고 연관이 되냐면 어디 갔을까요? 제가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코인 회사가 코인으로 돈을 벌어요. 그죠? 우리 뒤에 분 맞죠? 네. 그러면 거꾸로 상장 기업이 주식을 팔아서 그 주식으로 돈을 벌면 되나요?
네, 그쵸. 이거 횡령이에요. 큰일 납니다, 법적으로. 주식을 파는 건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 조달의 목적이죠. 그죠? 그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해죠, 사업. 거꾸로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내가 닭집 하는데 치킨집 차린 데서 돈 좀 빌려달랬어요. 투자 받은 거잖아요, 일종의. 회사가 투자 받듯이 돈을 빌려줬더니 나 돈 벌었는데 갖고 어디 가서 막 이렇게 흥청망청 쓰고 놀아.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이 돈 받아서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열심히 닭 팔아야죠. 그죠? 열심히 치킨 팔아야죠. 그렇게 열심히 치킨을 팔았는데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코인 회사들은 코인 팔아서 돈을 벌면 돈을 벌었다고 하냐고요. 이것 또한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코인 회사도 코인을 파는 건 자금 조달이고요. 코인 회사들 백서 보면 자기네 수익물들이 나와 있잖아요. 뭐 우리는 게임합니다. 우리는 뭐 합니다. 뭐 우리는 결제 사업합니다. 나와 있죠. 그럼 그 사업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근데 희한하게 한국에 있는 코인 회사들은 코인 팔아서 돈 벌었다고 얘기해요. 이건 엄밀히 따지면 이제 횡령과 같은 범죄인 거예요. 코인 팔아서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코인 팔아서 회사가 자금을 조달했으면 그 자금으로 개발을 하던 뭐 영업을 개척하던 뭐 마케팅을 하던 뭐 더 좋은 인재를 스카우트에다가 사업을 키우던 그렇게 사업으로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코인 팔아서 지들이 돈 나눠 가지면 횡령인 거예요, 사실. 근데 대부분 코인과 관련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내가 어떤 기업에다 투자를 하면 나중에 너 내가 투자한 돈 어디다 썼어? 너 사업에 제대로 썼어라고 확인해요. 그죠? 근데 코인을 투자하신 분은 그런 확인 안 해요. 희한하게. 코인을 사시는 것도 사실은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이게 물론 거래소에서 내가 혼자 우리가 이제 뭐 주식 거래소에서 혼자 주식 사듯이 혼자 사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어떠한 투자 목적으로 사는 코인에 대한 투자는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지 그 회사 사장한테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그 개념을 명확히 이해를 하시려면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할 시체가 명확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 확인을 안 하세요. 어떤 회사를 가더라도. 그리고 그 회사들이 우리는 이런 회사도 있고 이런 회사도 있어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확인해 보면 그런 회사가 있기는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단이 있고 재단에서 발행한 코인이 있고 이 재단의 사업 목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 막 질문하면 야 우리는 A라는 회사도 있고 B라는 회사도 있고 라고 막 얘기를 해요. 있는 것처럼. 근데 이 관계를 보면 전혀 관계가 없어. 자, 이게 재단과 법인이 일치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코인을 법인이 소유하고 있어야죠. 지배해야죠. 그죠? 재단의 모든 사업 목적을 이 법인이 그대로 하고 있어야 맞는 건데 제가 이런 강의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 회사도 가보니까 법인이 있어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봤어, 백서를. 근데 문제는 거기 있는 법인은 그냥 그 백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인 법인들인 거예요. 주식회사들. 그 주식회사와 재단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도대체. 그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객관적 기준이고요. 근데 3번하고 4번은 사실은 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제 그 사업의 비전이잖아요. 비전. 성공 가능성.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조직의 투명성. 근데 이거 참 되게 쉽지 않아요. 그죠? 뭐 1번, 2번은 사실은 뭐 우리가 서류상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건데 3번, 4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잘 될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이거 다 알면은 뭐 여기 없죠. 건물 눌려야죠, 강남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는 신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사장님 강의 여러 번 들으셨잖아요. 뭐예요, 방법이? 수업 열심히 안 하셨네. 시험 봅니다 이러면.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 이거는 그러니까 원칙이에요, 원칙. 자, 이제 재밌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제 마지막 회사인 SK 회사가 국내에서 컨텐츠 유통 플랫폼 1위 기업이었어요, 당시에.
1년에 한 200억 정도를 투자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대기업이니까 뭐 그 정도 투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영화, 드라마 이쪽 투자를 오래 했으니까 우리 사장님이 저한테 한 10억 주면서 야 영화 투자 한번 해봐. 너 전문가잖아.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성공할 확률은 5%도 안 돼요. 남들은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5%도 안 돼요. 근데요 200억을 갖고 투자를 하면 성공 확률은 1000% 정도 돼요. 왠지 아십니까? 실제로 보면 자 2억 이상을 투자를 안 해. 편당 2억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투자금이. 그러면 산술적으로 몇 개 투자할 수 있어요? 1년에? 100개 이상을 투자해요. 그죠? 그죠? 그러면 아주 재밌는 거냐? 20% 정도는 수익이 나와요. 80%는 비슷해. 이 중에 실제 60%는 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0에 가까워. 그 한 20% 정도는 손실이 나요. 이렇게 가서 결과적으로 이걸 다 정리하면 늘 수익이 나와요. 이게 포트폴리오의 힘인 거예요. 만약에 200억을 한 방에 영화에 투자하면 쫄딱 망하겠지만 이 200억을 이렇게 투자하는 이상 실패할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게 포트폴리오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내가 여윳돈 1억이 있어. 그럼 1억 여기다 몰빵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원탑을 하는 사람이지만 전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적어도 한 5군데 이상 6, 7군데 나눠서 투자하시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빚내서 투자하셔도 안 되지만 투자라는 건 포트폴리오 싸움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주관적인 비전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희도 여러 가지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하지만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제가 좀 이따가 우리 첫 번째 프로젝트인 로커스 설명을 드리겠지만 로커스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로커스 체인 정말 훌륭한 코인 프로젝트로 좀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포트폴리오 현재 저희가 약 3개 정도의 코인 프로젝트가 확정이 됐고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 한 6개에서 8개로 코인을 늘려가려고 해요. 이 엑셀레이팅 프로젝트의 내부 수를 개체 수를 뭐 잘 되면 10개가 될 수도 있겠죠. 어제도 또 하나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코인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잘 되면 잘 될수록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더 많은 코인들이 우리를 찾아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아지면 비록 1개가 안 될 수 있어도 2개가 안 될 수 있어도 잘 되는 거 1, 2개에서 전체 수익률을 맞출 수 있다는 게 포트폴리오 게임이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런 거예요. 보통 이런 게 우리가 골라낸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골랐잖아요. 마이너스가 나도 한 20, 30% 이상을 안 나요. 그러니까 제로 게임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완전히 사기당해서 뭐 재단이 갑자기 잠적하거나 모든 재산을 두고 외국으로 튀지 않는 한 손실 나야 한 20, 30%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이 구조조정 사업은 수익이 나면 100%, 1000%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2, 3개가 수익이 나더라도 나머지가 조금 똔똔으로 비슷하더라도 전체 수익률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 싸움이라는 겁니다. 근데 대기업들은 이걸 시스템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웬만하면 망하지 않고 돈을 버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소기업들은 재원이 부족하면 몰빵하게 되거든요. 그죠? 몰빵하면 수익률은 낮아요. 아니, 몰빵이 아니라 이게 포트폴리오를 하면 오히려 전체 수익률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수익이 늘 난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이런 과정으로 암호화폐 회사를 코인을 선발을 해서 엑셀레이팅을 하는 겁니다. 엑셀레이팅의 방법은 스테이킹만 있지는 않아요. 오늘은 뭐 스테이킹 얘기를 들으시겠지만 어떤 코인은 스테이킹이 적당하지 않으면 기술 지원만 하기도 합니다. 실제 저희랑 계약된 코인 중에 하나는 다 좋은데 컨텐츠 플랫폼이 약해요. 근데 제가 그쪽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를 찾아온 회사들은 돈이 없을 거 아닙니까? 돈이 많으면 저희랑 일할 일 없잖아요. 그죠? 저희가 투자를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여기 들어오는 모든 토큰이 뭐 스테이킹을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프로젝트 안에서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토큰들이 나오면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일단은 이제 현재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는
로커스 체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커스 체인을 첫 번째로 뺀 이유는 얘는 현재는 토큰이야. 그죠? 누가 로커스 체인 책을 한다고 하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사기꾼이니까 토큰입니다. 근데 미래는 코인으로 지향을 하고 있죠. 이걸 약간 유식하게 얘기하면 메인넷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메인넷이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의 메인넷이라고 해요. 블록체인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직접. 자, 그럼 이제 수익 모델이 뭐예요? 블록체인의 수익 모델은 수수료입니다. 물론 이제 플랫폼 임대 비용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제일 큰 개념 임대도 수수료니까 수수료입니다. 우리가 로커스를 첫 번째로 뺀 이유는 메인넷이 갖고 있는 성공했다는 가정을 했을 때 시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자, 메인넷이 뭐냐면 블록체인 그 자체야. 메인넷의 중요성을 제가 설명드릴 때 몇 번 말씀드려요.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그죠?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 그죠? 우리 저기 핸드폰인데 지금. 핸드폰 나올 때 안드로이드 안 깔려 있으면 그냥 깡통 떠오릅니다. 아무 기능이 없어요. 그냥 안에 보드 있고 CPU 있고 뭐 사운드 카드 있고 비디오 카드 있는 쇳덩어리일 뿐이에요. 기계 장치, 디바이스라고 하죠. 조금 유식하게 하면 거기에 안드로이드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혹은 오퍼레이팅 소프트웨어가 깔려야 그걸 운영 체제라고 합니다. 깔려야 얘가 비로소 스마트폰의 기능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PC나 노트북을 사도 윈도우가 안 깔려 있으면 이런 윈도우 외에 또 다른 운영 체제들이 있긴 한데 일반 여러분이 이제 윈도우를 제일 많이 아시니까 윈도우가 안 깔려 있으면 그것 또한 그냥 기계죠, 기계. 자, 윈도우가 깔림으로써 노트북의 역할, 컴퓨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핸드폰을 사실 때마다 안드로이드에 돈 내고 계신 거고요, 구글에, 그죠? 여러분이 PC를 살 때마다, 노트북을 살 때마다 윈도우에 다 돈을 내고 있는 겁니다. MS에. 이 두 회사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세계 글로벌 탑 10에 둘 다 들어가 있고 이미 MS는 18년인가 15년째 들어가 있습니다. 글로벌 탑 10에. 한때 빌 게이츠는 세계 1위 부호였죠. 물론 지금은 이제 뭐 아마존으로 바뀌고 막 이랬지만 이 회사들이 그 정도의 돈을 버는 이유는 딱 이 두 가지 때문이잖아요. 뭐가 있겠습니까? 이걸로 돈 버는 이제 추가 사업 많이 하죠. 뭐 다른 사업도 하고 안드로이드도 요즘 구글도 뭐 전기차 사업도 하고 자율주행차 사업도 하고 막 이러죠. 어쨌든 기본은 다 이걸로 돈 버는 거잖아요. 자, 이제 메인넷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메인넷이 이더리움이잖아요. 이더리움.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토큰 중에 99.9%는 ERC20이나 ERC721이에요. 토큰이죠, 토큰. 그죠? 로커스 체인도 현재는 ERC20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토큰이에요, 이더리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토큰을 막 쓰시면 우리 다 알잖아. 가스비라고 뭐 뜨죠? 그 가스비가 이더리움이다 돈 버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전 세계 수십만, 수백만의 유저들이 계속 자기한테 가스비를 보내. 좋죠. 우리가 사업할 때 그런 거 하고 싶잖아요. 제가 이런 걸 농담 삼아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톨게이트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톨게이트를 가만히 앉아있으면 차들이 지나가면서 알아서 다 돈 주고 가잖아요. 내가 돈을 걷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없이 그냥 돈 주고 가죠. 길만 닦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 메인넷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길만 닦아놓으면 많은 토큰 사업자들이 돈을 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왜 1번이 되냐면 우리가 아까 여기서 얘기한 뭐 6개든 8개든 혹은 10개든 혹은 기타 또 다른 토큰 프로젝트들이 만약에 로커스 체인이 성공했을 경우 이것들이 이 토큰 프로젝트로 들어가면 아주 큰 시너지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메인넷을 첫 번째로 일단 뽑아낸 겁니다. 원래는 이제 로커스가 1번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인 뭐 회의를 하면서 로커스를 1번을 꺼내낸 이유고요. 이 블록체인은 국내에서 이미 여러 회사들이 다 만들었었어요. 사실은 메인넷을. 근데 다 실패를 한 이유는 기존에 있는 이더리움이나 이오스를 베끼는 데 급급하다 보니 실패를 합니다. 완전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려면 속도도 빨라야 되고 안정성도 좋아야 되고
보안도 뛰어나야 됩니다. 당연하죠. 느리면 못 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승질 급합니까? 느리면 못 쓰잖아요. 그죠? 몇 시에요? 시계 있으신 분? 40분이요. 10분? 잠깐 딴집 좀 갔다 올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성질 급하고 우리나라가 마케팅을 공부할 때 되게 독특한 우리나라의 게 있어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잠깐 딴집 좀 갔다 올게요. 전 세계적으로 성공했는데 우리나라만 실패하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인데 우리나라만 들어오면 실패를 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구글 포털이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를 못 이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맞아요. 또 하나 대형 창고형 유통업체인 월마트 우리나라 못 이겨요. 이마트를 못 이겨요. 희한하잖아요. 월마트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유통사업자인데 유독 대한민국이 다 철수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케팅 공부할 때 이제 이런 걸 이론상 공부를 해요. 그리고 요즘 나온 뭐 에어비앤비 엊그저께 상장했어요. 에어비앤비 1,100, 1,000억 이상의 가치가 올라갔는데 1,000억이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1,000억 달러죠. 1,000억이 아니라 1,000억 달러. 수백 조인가 보다. 한 120조 되겠네요. 우리나라는 얘네 못 들어오죠? 성공 못 해요. 우버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우버하고 에어비앤비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글로벌 넘버원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맥을 못 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주 재밌는 특성. 이게 외국에 있는 마케팅 이론을 하는 사람들도 공부를 해요. 이거를 왜 그러지? 왜 한국 가면 다 망하지? 자, 쉽게 얘기 드릴게요. 월마트를 갔더니 월마트는 100% 창고형 매장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소비자는 이거 뭐죠? 이거 먹여주는 거 뭐죠? 시음 같은 거 안 해주고 누가 설명 안 해주면 안 가. 내가 내 돈 주고 가는데 누가 이렇게 뭐도 좀 이렇게 먹여도 주고 와서 물건도 좀 찾아주고 설명도 좀 해줘야지 사. 우리나라는 백화점식 매장이 아니면 안 가는 거죠. 구글은 검색 데이터를 구글이 자랑하는 건 이런 거예요. 검색 데이터를 손대지 않습니다. 아주 이렇게 그냥 검색률만 뿌려도 데이터 결과값을 내가 그래서 코로나 이렇게 검색하면 그냥 순전하게 데이터를 뿌려줘. 근데 네이버는 어떻게 해요? 파워링크, 스폰서링크 확 알아서 막 데이터를 잘 가공해 주죠. 한국 사람에 맞게. 우리나라 이런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구글이 뭐라 그랬냐면 네이버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회사다. 왜? 그 데이터를 가공해야 되니까. 구글은 데이터가 늘어나도 비용 증가 안 한다. 그래서 구글이 더 큰 회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구글 입장이고 이 우리나라의 약간 문화적 특성이라는 거예요. 문화적 특성.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게 코인에서도 드러나요. 코인에서도 드러나는 게 아까 얘기한 뭐 이런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이 성공하는 게 우리나라의 약간 소비적 특징 중에 본질에 이렇게 주목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편리함에 주목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잘 설명해주고 야 일단 여기 다 필요 없고 돈 벌잖아. 그럼 다 들어가 일단. 그 조직이 그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고요. 일단 여기 돈 잘 나오는데 그럼 들어가는 거야. 그냥. 우리나라 소비적 형태의 특징입니다. 잠깐 옆으로 왔어.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이 속도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는 빠르지 않으면 안 써요. 그죠? 근데 문제는 속도가 빨라지면 안정성은 떨어지고 보안도 떨어지는 게 이제 이게 IT의 원칙입니다. 차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km 달리면 위험한 것처럼 빨리 가면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정성을 높였더니 속도가 떨어져. 요즘 이더리움이 그렇잖아요. 이더리움 잘못 락 걸리면 막 8시간, 10시간, 12시간 걸립니다. 전송하는데. 그럼 막 화딱지 나죠. 우리나라 사람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근데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독일 같은 나라는 인터넷 시청하면 한 달 걸립니다. 내가 지금 계좌이체 3일 때 보내잖아요. 3일 있다 들어가요.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쓰죠. 난리 납니다. 3일 동안 돈을 보냈는데 3일 동안 기다려야 돼. 3일 동안 걔가 외국으로 튀면 어떡할 거야. 이 문화적 차이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속도와 안정성과 보안이 좀 상충되는 거예요. 다 만족시키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 딜레마라고 해서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을 만드는데 이 세 가지 딜레마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속도를 잡으려니 안정성이 떨어지고 안정성을 잡으니 속도가 떨어지고 그랬더니 어쨌든 그 하여튼 뭐 블록체인에 대단히 유명하신 또 뭐 큰 암호화폐 조직의 뭐 대표 같은 걸 하시는 이 교수님이 로커스 체인을 평가를 하기를 블록스 체인의 트릴레마를 유일하게 해결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속도도 빠른데 안정성도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보안도 좋고 이 세 가지가 다 높아지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유일하게 해결. 그래서 세계 표준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약간 제가 보기엔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유명한 교수님이 이 평가를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보면 경쟁사일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이제 되게 좋은 평가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로커스 체인을 현재 테스트넷에 있는 로커스 체인을 메인넷의 가치를 보고 우리가 선택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로커스 체인을 목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뭐 저는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죠. 전 마케터가 아니에요. 회사잖아요, 회사.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사업을 하러 막 돌아다녀요,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니다가 가끔 이제 지하도 내려가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대화를 나누시는 게 들려. 저도 사람이잖아. 근데요, 어떤 분이 막 로커스 체인의 그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좀 가만히 있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만약에 로커스 체인이 조금이라도 엇나가면 우리 사업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포트폴리오를 했잖아요. 포트폴리오. 그냥 원 오브 댐인 거죠. 다만 원 오브 댐이어도 그 모든 것들이 성공을 하면 다 좋은 거니까 열심히 하는 건 맞지만 이게 전부인 것처럼 막 설명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이렇게까지 이제 저희가 이거는 제가 로커스 체인의 설명 및 로커스 체인을 저희가 선택한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구체적인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잘 이해도 못하지만 설명은 안 드리고 저희는 이제 이것만 제가 말씀드려요. 다른 게보다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첫 번째 출금. 출금을 거래소로 직접 해드립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이제 이쪽은 좀 제가 생각할 때 당연하다 싶은 게 당연하지 않는 현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저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이 상장이었잖아요. 상장. 그죠? 그럼 상장은 원화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상장을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래소로 줘야지 바로 돈으로 바꿀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돈으로 못 바꾸면 갖고 있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갖고 있다가 막 가격이 팍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뭐 회사 갔더니 거기는 현금으로 바뀌는 날마다 가격이 엄청 떨어진다고 막 그 회원들이 원성이 많더라고요. 가서 제가 몰래 강의를 듣는데 보니까 뭐 포인트를 어떻게 전환했다가 뭐 이더리움을 바꿨다가 또 50%를 또 어떻게 뭐 묶었다가 막 복잡해요. 저희 그런 거 없고 여러분이 출금을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등록한 여러분의 거래소 저희는 현재는 이제 캐셔리스트죠. 로 직접 넣어드립니다. 바로 현금으로 파시면 돼요. 그냥 매도해서 현금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고 쟁여두지 마세요. 뭐, 로커스가 이빨이 오를 것 같아. 뭐 이런 생각하고 쟁여두지 마시고 받으면 바로바로 파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 지킨 건 지킬 수 있으니까 저는 갖고 있다가 가격이 나중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디 갔더니 이 강의 내내 이런 얘기는 없고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얘기만 1시간 동안 하더라고요. 저는 가격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못 드립니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막 한 100% 올랐다가 내일 또 50%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괜히 뭐 가격 오를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사놔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찾아가세요. 현금으로 찾아가시고 주변에 다른 스폰서분들이 사놓으라고 하면 사놓지 마세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원칙이 있고요. 저희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에서 나온 지 이제 한 5년, 4, 5년 정도 됐고 나와서 처음에는 이제 뭐 강의도 다니고 뭐 컨설팅 일도 하고
뭐 제가 이제 사이버 수사에서 강의도 좀 하고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을 좀 했어요. 그 공공기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좀 한가하게 지냈죠. 한 2년. 2018년에 다 정리하고 이제 2019년부터 이제 다시 이제 상업이라는 걸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 네트워크 시장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마케팅도 이 마케팅을 맡긴 대표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마케팅을 짜온 건데 제가 어쨌든